봐야 될 판례는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방을 상대로 에르메스가 소송을 했잖아요. 이제 그 공방에서 키트를 만들어서 가죽 공예를 하면은 버킷백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제 공방 측에서는 뭐 이제 이게 수업이다 했지만 얘가 이제 부정경직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 공방에서는 그 키트를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게 하는 게 불법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부정경제 방지법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표정 봐.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부정경직 방지법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네. 쉽지 않다는 거지. 에르메스는 세상이 다 알아. 내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를 누군가가 모방을 했으면은 에르메스니까 따라하는 걸 거 아니야. 그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적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대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한 거지. 이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음을 굳이 내가 막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거고. 주지성과 저명성이라고 하죠. 이제 저명성과 주지성이 뭐가 다른가요? 주지성은 그 사람들이 인식에서 이게 그 사람 거다 아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주지성이라는 거고 저명성은 얼마나 많이 하지? 그치.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딱 상업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을 저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뜨개는 그냥 이런 뜨개 하는 분들 사이에서 주지성이나 저명성 인정되면 부정경직 방지법도 가능할까요? 니트 업계 니트 업계에서 뜨개질 저명성 업계에서의 주지성과 저명성 인정되면은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야. 인정이 되는 거야? 일반인이 그거를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네. 그치. 그 변호사의 능력이네. 변호사의 능력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이고 이것이 어떤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아까 정리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아까 에르메스라서 이긴 거라며. 아니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할 게 없어. 내가 입증할 게 없어. 업계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야. 이제 루이비통 가방 모양이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건데 로고만 빼고 똑같이 디자인 만든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부정경직 방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루이비통이라서 가능한 거 있죠? 루이비통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그런 모양의 가방은 뭐 아무 데서나 다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루이비통 그 이름빨로 이겼다고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브랜드 가치라는 똑같은 모양의 가방인데 절대로 오펜시브하게 할 건 아니지만 리타 아카데미에서 뭐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럼 몇 명이 보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1000명은 본다고. 루이비통이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내면은 네. 세계의 그 정도 되는 숫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주지성은 바로 그 순간에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게 바로 브랜드 파워라는 거고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했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먼저 했으면은 만약에 루이비통이 니트 아카데미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라고. 루이비통이 컬렉션의 발표를 한 날짜와 니트 아카데미에서 먼저 한 날짜가 있는데 내가 먼저야. 그러면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법은 절대 아닌 거지.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부정경직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건 없지. 유명하지 못하니까. 최소한 루이비통이 니트 아카데미를 따라한 건 아니다. 따라 했어야지 이게 부정경쟁이 되는 건데. 근데 주지성과 정형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 했을 수도 있는데 따라 했다고 아무리 내가 주장해봤자 타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니트 아카데미를 상대로 루이비통이 소송을 걸면은 당연히 너네가 발표한 것보다 니트 아카데미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따라한 게 아니야. 따라한 게 아니라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반대로 니트 아카데미가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네 부정경쟁 한 거야. 이렇게 내가 만약에 했어. 그러면 그래?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난 그런 업체 아닐 때부터 본 적도 없어. 교포잡이야. 그러면은 그치 루이비통이 그걸 따라했을 리는 없지.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안 되는 거야. 서로 부정경쟁 방지법에 그 침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도 뭐 이제 알아두면 좋지만 크게 우리 같이 정형성과 주지성이 없으면 뭐 근데 이제 쓸 일이 그래서 없다. 그 단계를 좀 소규모로 하면은 좀 된다는 거죠.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그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뜨개질 도안 판매한 사건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도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업 비밀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입증이 되면은 그걸 이제 공표해서 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샀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영업의 의도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건 그런 근데 소규모의 부정경제 단계에서는 발증 아니지. 그것도 그게 부정- 부정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올려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하고 입증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경제방지법도 알아봤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비밀보호법하고 영업방해. 이제 아까 우리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판례는 아니지만 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근데 그거는 이제 저작권으로만 걸었기 때문에 이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났는데, 만약에 이 사례를 저작권이 아니고 김덕호 변호사님 같은 좀 더 클레버하신 변호사님께서 뭐 영업방해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다뤘으면은 조금 아예 불기소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형사로 처벌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거고 딱 법령에 규정된 그 형사 처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형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형사로 바로 간 게 약간 섣부른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민사상으로 차라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 비밀이죠. 도안 자체가 영업비밀일 수 있으니까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영업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으면 오히려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되게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판단은 되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걸로 나타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민사상으로 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업방해는 내 영업을 방해하면 다 영업방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지. 뭐 이제 여기 찾아와서 난리치는 것도 영업방해잖아. 그거는 이제 영업방해가 업무방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로 돼가지고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그러니까 약간 와서. 물리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이제 처벌하도록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그 영업방해라는 거는 한번 영업 비밀을 이제 좀 침해를 하거나 영업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손실을 이제 입히게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영업 그죠. 뭐 방해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을 몰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누구랑 공유한다고.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 남한테 막 이렇게 뿌린다거나. 그렇지.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제 홍보용으로 무료로 이제 하고 있는 거야. 무료로 주고 있어. 근데 대신 좋아요도 해야 되고 뭐 팔로우도 해야 되고 유독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무료로 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무료로 받아놓고 이거 무료 도안이니까 그냥 내 친구들한테 줘야지 해서 그 친구들은 나를 팔로우하지도 않고 구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무료 도안을 받았어. 그러는 경우에도 영업방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건 좀 애매하지. 애매해? 그러니까 영업방해는 되는데 영업방해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피해액이 손해배상. 입증이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모든 배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이라서 돈으로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은 이익이 금전이 아니고 요새는 팔로우 1000개. 시세가 있잖아. 팔로워 1000개에 얼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1000개를 했는데 만약에 팔로우 하나당 뭐 한 10원의 가치다. 그럼 10,000원인 거잖아. 입증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영업방해는 맞지만 손해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치 결국 금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익이 그거를 없다. 입증하는 것도 나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액을 주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그건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장장에 한 4시, 3시간 반? 2시간? 근데 1시간 반 오버된 거네요. 너무 오래 걸렸네. 2시간 아니, 2시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날짜를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문제 없이 끝내게 됐어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세계 생활을 하시거나 공방 창업을 하시거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도안들을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은 이제 도안 만드는 선생님들한테는 섭섭하게 들리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도안이 보호받는 범위가 엄청 작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를 받기는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 막 이런 거 봤었을 때 저작권이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있지만 산업이나 문화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런 권리들을 보호해주기만 하면은 타인의 창작에 대한 자유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도 제한이 되고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도안 같은 거.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법률적 용어로 하면은 뭐 전용 실시권이라고 해요. 내 권리를 이용해서 이걸 상업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 거.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을 들여서 내가 어떤 만들어낸 그것에 대한 권리는
무조건 본인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음.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내가 온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권을 다 배제를 하고 이것을로 통해서 배타적으로 나만 이걸 이용할 거야 라는 그런 독점적인 권한을 설정하는 것은 많은 요건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하면 내가 이만큼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공중에서는 그게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크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옷을 보고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굳이 도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그 도안이 필요 없는데 그 도안을 양심에 찔려서 산다? 있다고 굳이 살 필요 없죠. 그냥 저 완전 기본 디자인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약간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내가 그 C라는 물건을 보고 이것과 똑같이 만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 근데 단지 방법을 알 뿐이지. 어쨌든 법률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뭐 그런 걸 했을 때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는 불법의 영역에는 다다라야지 그게 도의적으로 좀 비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건 아니지. 그냥 좀 더 법에 접촉되지 않더라도 상위적인 가치로 윤리를 그치, 윤리적인 가치에서 최소한 내가 이쁘게 보일 만한 것을 세상에 내놔가지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값, 뭐 최소한 그 정도를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약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까 그걸 도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는 나는 뭐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라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맞아요. 해야 될 문제.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거나 뭐 그럴 맞아요.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뭐 맞아요. 그렇다, 이거는 가치 그렇게 생각이 판단의 든다. 문제고 그 각각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해야죠. 인사 네,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너무 멋지고 정의롭고 실력 좋은 김덕고 변호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말할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중원부원 설명을 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편집 잘 해주시라고 믿고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명확하게 좀 표현을 해가지고 혹시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아마 뭐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후속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다음 기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잘 편집해서 좋은 컨텐츠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약 하나 하죠. 10만 어때? 봐서 공약을 셔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0만이 되면 한 번 더 당연히 스케줄 조절을 해서 댓글로 더 궁금한 후속적인 Q&A가 있으면은 대답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을 넘기기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